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카라반에 MPPT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리튬 이온을 사용하고 계신데, 7S, 그러니까 3.7V짜리를 7개 직렬 연결된 배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충전압이 4.2인데, 개별 셀이요. 이걸 좀 낮춰서 41V까지 충전할 때 사용 수명을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4.1V까지 낮추는 거는 제가 보기에 현명한 방식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전기 자동차에서도 우리가 80%까지는 급속 충전하고 나머지 20%를 완속 충전하는 거랑 굉장히 동일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 equal 그다음에 벌크 충전 그리고 absorption이라고 그러죠. 흡수 충전 그다음에 플로트 충전 뭐 이런 충전 과정에 관한 설명을 그 배터리가 다를 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설명을 요청하셨으니까 앞부분 먼저 설명을 하고요. 뒷부분은 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먼저 보시게 되면 배터리를 3원계죠. LG나 삼성에서 만드는 배터리 같은 리튬 이온셀을 썼을 때 이온이나 폴리머인 경우에는 이렇게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 3원계인 경우에 7셀을 사용하게 되면 EPF에서 제공하는 값은 요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스트 충전 값은 요게 이제 흡수 충전이죠. 요 값은 29.1로 가장 높게 하고요. 이퀄라이제이션은 안 합니다. 왜냐면 BMS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플러스 충전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겠냐고 하는 건데 방식은 두 가지예요. MT50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컨트롤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PC에 연결해서 충전도 가능하세요. 먼저 컨트롤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컨트롤러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태양광, 배터리, 그 다음에 출력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세트를 누르시게 되면 개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전압, 온도, 전류, 그리고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태양광 입력의 전압, 전류, VA, 와트, 그다음에 적산 전력, 킬로와트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배터리 버튼을 3초간 꼭 눌러줍니다. 좀 힘있게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네, 유저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값들을 하는 거고요. 일단 바로 세팅하는 경우에는 이제 N07로 가시면 돼요. 이게 리튬 이온 7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 값이 그러니까 LNC 리튬 니켈 3원계죠.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로 세팅되어 있는 값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텐데 컨트롤 파라미터 들어가시게 되면 네, LNCM07로 잘 되어 있고요. 셀이 7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 암페어는 200A, 레이티드 볼테이지 전격 전압은 24V, 나머지가 여기서부터 29.8, 29.4 우측에 표해 있는 거랑 동일하죠. 그리고 29.1, 29.1, 29, 29.1, 28.4 네, 이렇게 동일한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MT50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MT50에서도 이 값들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패스워드 변경하지 마시고 OK 들어가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유저를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유저를 할 수 있는데 아래로 값을 바꾸는 거죠. 줄은 밑에서부터 값을 바꿔 올려셔야 돼요. 값들이 낮은 값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리튬 이온이나 인산철 여기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MT50으로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서 세팅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유저로만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텐데요. 다시 개별 화면에서 배터리를 3초간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이 뭐냐면, 이제 7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값을 바꾸실 거거든요.
질문 주신 분이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4.1V, 그러니까 개별 셀당 4.1V를 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러면 4.1이니까 4.1 곱하기 다시 이렇게 볼까요? 자, 4.1 곱하기 7셀 하게 되면 28.7V죠. 자, 요 값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28.7 배터리 타입을 유저로 가고요. 네, 유저 인산철 지나서 지나갔나요? 이쪽에 있네. 유저 들어가시고 세트 누르시고 시스템 전압은 배터리가 지금 24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뜰 거고요. 부스트 차지 볼테이지 요 값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값인데 이 값을 28.7 마이너스 표시 있는 거로 눌러서 28.7로 가시고요. 세트 누르시고 플로트 차지 볼테이지를 28.4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4에서 7까지 원하시는 값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단 충전 값을 낮췄기 때문에 요거를 28.7까지 떨어졌네요. 값이 다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다시 빠져나 들어갈게요. 네, 다시 유저 들어가서 시스템 24V 부스트 차지가 28.7로 하기로 했죠. 세트 플로트 차지를 28.7 플러스 4에서 7까지 쭉 올리실 수 있습니다. 로우 볼테이지에 관한 거는 가능한 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값 쓰시면 되고요. LE에는 우리가 리튬 배터리는 0에서 45 또는 0에서 50V로 충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0도씨에서 충전하면 안 되는데 이걸 yes로 놔두시면 0도가 되면 차단해요. 근데 이걸 no로 하시게 되면 0도 이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5도, 10도, 20도가 돼도 충전은 무조건 하는데 그럼 이제 배터리가 망가지겠죠. 어쨌든 그 값을 세팅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팅이 끝납니다.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값들이 들어가 있나? 자, 다시 MT0에서 컨트롤 파라미터로 들어가시고요. 보시면 유저로 세팅되어 있고요. 400A 아까 바꿨죠. 그리고 레이티드 볼테이지 여전히 24V고요. 충전의 나머지 건 다 세팅이 그냥 자동으로 잡히고요. 자, 이퀄라이저가 28.7이고요. 동일하게 부스트 28.7, 네, 플로트도 28.7. 우리가 원하는 이 값에 계산한 값이 그대로 맞춰져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물론 MT50으로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여기까지는 이제 질문의 첫 번째였고요. 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스트, 플로트 이런 값들은 이게 충전하는 값인데요. 이런 값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퀄라이저니까 평준화죠. 네,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네, 충전의 곡선이 있죠. 이제 배터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좀 참조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납산 배터리예요. 리드, 애시드, 리드가 납이고요. 애시드가 산이죠. 그러니까 납산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컨스턴트 커렌트, 그러니까 컨스턴트가 동일한 거죠. 동일한 전류로 그다음에 동일한 전압으로 충전을 사용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사용을 해요. 그 세 가지 방식이 뭐냐면 네, 뭐가 자꾸 쫓아오네요. 세 가지 방식이 첫 번째가 요 구간이죠. 스테이지 1인데 이 구간은 배터리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계속 그냥 밀어줘요. 달라 그러면 배터리가 크면 큰 대로 공급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벌크 충전이라고 불러요. 그냥 막 밀어넣는 거죠. 박스 뭐 이런 거 안 집어넣고 그냥 벌크라고 하면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데 이렇게 그냥 비워두잖아요. 석탄 같은 거 담을 때 이렇게 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벌크선이기도 하죠. 뭐 곡물이나 석탄 이런 거 담을 때는 그냥 배에 남은 공간에 그대로 그냥
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옥수수, 석탄 뭐 다 그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막 집어넣어 주는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가 되게 되면 여기 토핑이라고 되어 있죠. 토핑 차지. 그러니까 높은 전압으로 밀어넣는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전압이 뭐 볼테이지 퍼 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볼트 납사는 2볼트 한 셀이 네, 리튬 이온은 3.7, 3.6 그렇고요. 인산철은 3.2가 되죠. 여기는 2볼트고요. 그 전압을 일정 부분 통제를 하면서 전류량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차지 커렌트를 막 밀어넣다가 요 순간 되게 되면 이제 차지 커렌트를 조금씩 제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거를 실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걸 계속 밀어넣게 되면 높은 전압으로 지금 높은 전압이잖아요. 이 높은 전압으로 계속 밀어넣게 되면 배터리 셀이 손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플로트 차지로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리튬 이온은 이 흡수 충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C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의 다 생략을 해요. 그러면 요 과정, 그러니까 납산인 경우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리튬 이온이나 인산철은 어떤 과정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이 배터리 유니버시티에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검색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곡선인 거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어, 이제 여기서 충전이 이제 전압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전류가 올라가는 거죠. 전류를 막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어넣다가 어느 레벨이 되게 되면 전류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이네요. 전류가 막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전압이 배터리 전압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막 집어넣으면 충전이 되니까 전압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인 거고요. 스테이지 2가 되면 이제 알아서 저항이 생기니까 이제 전류량이 차지 커렌트가 쭉 떨어지게 되죠. 점선이. 그리고 전압은 약간 높은 전압으로 올려서 이제 스테이지 2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태양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의 입력 전압이나 전류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안 돼요. 배터리에서 달 나가는 만큼 다 집어넣어 줬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스테이지 2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토핑 차징, 뭐 세츄레이션, 뭐 업소옵션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부스트, 뭐 부스트가 우리가 부스트 넣는다고 하죠. 부스트 뭐 하고 밀어 넣는 거요. 이런 과정인 건데 하여간 높은 전압으로 쭉 밀어 넣겠다는 건데 전류는 줄어들어요. 이 과정을 이제 겪은 다음에 자, 요 스테이지 2가 끝나면 납산에서는 아까 요게 스테이지 3가 뭐였었냐면 플로트 충전인데 리튬에서는 요거 보시게 되면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에 뭐라고 써 있냐면 terminate charge when current가 rated current 정격 전류의 3% 미만이 되게 되면 그러면 충전을 멈춰 주세요라고 해놔요. 그 다음에 충전기 따라 조금씩 다른데 좋은 충전기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딱 보고서 토핑 차징을 한번 높은 전압으로 한번 또 밀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 이제 요거는 이제 전문 충전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충전기 MPPT에서는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되는데 원래 좋은 거는 MPPT에서는 이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때문에 플로트를 계속 길게 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플로트 전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요청하신 이 부분은 4.2가 아닌 4.1로 하시기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충전 전압이 근본적으로 낮아져 있고요. 플로트도 물론 낮춰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을 계속 인가하더라도 계속 집어넣더라도 배터리에 큰 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로트 차징을 계속 사용을 해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괜찮고요. 아까 세팅할 때 이거 설명드렸던 것처럼 난 그게 싫다. 어떤 경우든 배터리 난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이제 부스트 차지는 원하시는 값을 선택을 하시고요. 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거든요. 요거를 아까 얼마로 했죠? 28.7로 하기로 했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유즈 시스템 24V 배터리고요. 차징 28.7이니까 하나 낮추고요. 그리고 플로트 차지 볼테이지를 이제 28.7이 아니고 좀 낮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낮게 하시게 되면 랜을 요번에 한번 ES로 해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ES라는 얘기는 영하의 온도가 되면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충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화씨냐 섭씨냐 선택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게 되면 28.7V로 충전하다가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되게 되면 전압을 확 낮추는 거죠. 낮추게 되면 이제 끊어주는 거랑 되게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준다는 거죠. 이미 배터리 전압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택해서 유저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하실 수 있어서 이건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뭐 딱 정해진 값은 없어요. 사용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리튬 이온의 경우에는 어,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벌크 충전이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생산되는 대로 다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리튬 이온은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배터리가 비어 있는 경우에 전류를 쭉 오리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부스트 또는 absorption 또는 뭐 saturation 이런 충전 과정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의미는 단어는 틀린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만충이 딱 끝나게 되면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나고 그러는데 높은 전압을 계속 밀어놓으면요. 그런데 플로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트 전압을 확 낮춰버리면 전압을 낮추는 거죠. 볼테이지를 이 전압을 확 낮춰버리게 되면 그러면 충전이 아예 안 되겠죠. 배터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날 해가 뜨면 태양광은 또 다시 이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네. 좀 배터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우리가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 1, 2, 3, 4로 가는 게 아니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어떤 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리튬 이온은 뭐 아시는 것처럼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용하는 건데 리튬은 최외곽 전자가 전자 하나가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요게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붙을 때가 전자가 붙으면 충전이고요. 전자를 내보내면 방전이거든요. 요 과정인데 이 과정에 관계된 좀 자세한 내용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또 별도의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희 또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소비자가 원하시는 리튬 배터리를 좀 전압을 낮춰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그냥 07, 7셀로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낮추는 경우에는 유저로 들어가서 값을 원하시는 값을 낮추시면 그럼 충전을 어,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값을 다 낮추시더라고요. 뭐 인산철도 마찬가지고요. 인산철이 14.6이 최대 충전인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14V나 13.8 또는 9로 낮춰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밸런서가 작동 안 하게 되거든요.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라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의 비디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별로 어떤 충전 모드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두 개 다른 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센터의 김정철이었습니다.